(16살) 과부 이야기. 옛날 평양에 16살의 과부가 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이 여인은 1848년 평양에 이름 없는 촌부 백지용이라는 사람의 맏딸로 태어났다. 백지용은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을 낳자 실망하여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다. 그런 소녀 백씨는 7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홀어머니 손에 자라 14살에 안시문중으로 시집을 갔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데다 아직 살림을 잘 못하니 시어머니에게 매일 구박받는 게 하루 일과였다. 밥 먹는 것도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고 밤에는 뜨개질을 밤새 시켜 잠도 잘 재우지 않았다. 하루는 자신이 너무 슬퍼 부엌에서 하루 종일 울 때도 있었다.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 야밤에 도망을 갈까도 생각했었다. 그래도 서방은 내 마음을 달래줄까 믿었지만 서방마저 소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시집 온 지 2년이 지날 때였다. 매일 술에 여색에 빠져 있던 남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리고 말았다. 동네 유명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서 병을 치료했지만 남편의 병세는 더욱더 악화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끝내 이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 시집 온 지 2년 만에 과부가 되어버린 백씨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들이 죽자 구박은 더더욱 심해졌다. 방에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량 축낸다며 밥도 못 먹게 하였다. 집안의 하인보다 일을 더 시키고 때로는 힘든 나무도 해날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시어머니가 백씨를 부르더니 남편 잡아먹은 년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 썩겨져라. 집을 나가라는 시어머니의 소리에 백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저는 죽어도 이 집에서 죽겠습니다. 나가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것이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어여 썩 꺼지거라. 시어머니는 소금을 백씨에게 뿌리면서 재수 없다는 표정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백씨는 두 손으로 빌고 또 빌고 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백씨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집을 나오고 말았다. 힘없이 걸어가는 자신을 생각하니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온 백씨는 친정 엄마와 함께 쌍과부로 살게 되었다. 그로부터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가 26살 되던 해 친정 엄마마저 세상을 떠나버렸다. 너는 똑똑한데 내가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친정 엄마는 눈을 감기 전 이런 말을 딸에게 남기고 떠났다. 그때 친정 엄마가 물려준 것은 현금 1000연양과 150냥짜리 집 한 채가 전부였다. 그러나 집안 어른들이 몰려와 부모 제사를 모시려면 아들이 없으니 양자를 드려야 한다 해서 집안 어른들의 뜻대로 사촌 오빠를 양자로 드렸다. 하지만 이 사촌 오빠는 백씨의 전 재산을 모두 빼앗아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26살에 빈털터리가 된 백과부는 다시 이를 악물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삭바느질에 길쌈은 물론이고 20리나 떨어진 시장에 가서
음식 찌꺼기를 모아와 돼지를 길렀으며 남들이 먹다 버린 복숭아 씨를 모아 시장에 내다 팔고 콩나물 장사도 했으며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다. 이런 백과부를 두고 사람들은 악바리 백과부, 지독한 백과부라 불렀다. 때로는 호라비들이 찾아와 같이 살자고 우격다짐으로 데려가려고도 했고 또 아직 나이 젊은데 첩실자리가 있으니 팔자고치라는 회유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시장 잡배들에게 끌려가 몽둥이질도 많이 당했다. 그러나 백과부는 꿋꿋하게 열심히 일하고 언제나 바르게 살았으며 남의 굳은 일에는 제일 먼저 달려가 일손을 거들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백과부를 좋아했고 백과부가 하는 일은 모두 도와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백과부가 꽤나 재산을 모았다는 소문을 듣고 탐관오리가 그를 불러 재산을 바칠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백과부는 죽으면 죽었지 이유 없는 재산은 못 내놓는다고 버티자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 생사람 잡지 말라고 상소를 하며 동원마당을 떠나지 않았다. 탐관오리는 마을 사람들의 상소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그를 풀어주었다. 다시 풀려난 백과부는 그날부터 다시 악착같이 돈 벌기에 힘을 썼다.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으로 백과부는 땅을 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장농에게 싼값으로 대여해주고 소장료를 받아 다시 다른 땅을 사들이는 것을 반복하면서 재산을 크게 늘리게 되었다. 당시 돈 있는 사람들은 고리대를 이용해서 쉽게 재산을 늘렸지만 백과부는 그렇지 않았다. 옛말에 덕을 베풀면 복이 온다 했던가. 그동안 많은 덕을 베푼 백과부에게도 복이 찾아왔다. 지금까지 악착같이 벌어온 돈을 10배로 늘릴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백과부는 외놈들이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로 짓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대동강 근처에 있는 만달산을 싼값에 구입했다. 만달산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산이지만 몽땅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일이 그녀에게 큰 행운이 되었다. 얼마 후 시멘트가 대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면서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이 가득한 만달산을 일본인 시멘트 업자에게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되팔았다. 그렇게 부자가 된 백과부는 1908년 환갑을 맞아 대동군 고평면 고향에 커다란 다리 하나를 놓았다. 이 동네는 마을 중앙으로 큰 냇가가 있어 평소에도 물이 많아 잘 건너지를 못했는데 이곳에 큰 다리를 놓으니 마을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백과부를 크게 칭송하자 돈이란 아무리 아까워도 써야 할 곳엔 꼭 써야 하지요. 라는 말만 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백과부를 백선행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선행은 이름도 없던 백과부의 이름이 되었다. 그 뒤에도 백선행은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많은 사제를 털어 교회를 짓고 또 배우지 못한 어머니의 한이면서 자신의 한이었던 학교를 세우고 또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당시 평양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가 백선행의 기부금으로 운영될 정도였다고 하였다. 또 독립운동가 고당 조만식 선생이 평양에 조선인을 위한 공회당과 도서관을 건축하자고 하자 현재 가치로 150억 원 상당의 공사비와 운영자금을 제공했다. 1933년 5월 86을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35만 원에
재산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국 여성으로서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러진 백선행의 장례식에는 1만여 명의 인파가 온집했으며 수백 수천 명이 상복을 입고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 300개가 넘는 화환과 만장 등이 늘어선 장례 행렬은 2km나 이어졌다고 한다. 당시 평양 시민의 3분의 2인 1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평양 백과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고 하였다. 16 앳된 나이에 과부가 되어 수절한 그녀에게 자식은 없었지만 그녀를 어머니로 섬기는 청년은 수백 수천을 헤아렸고 평양시 전체가 그를 애도했다고 하였다. 백선행은 돈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지를 알려준 최초의 부자였다.